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침체되고 세관 통관 건수도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담배 밀수만 폭증해서 세관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장 인근 창고입니다. 담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규모는 64만 갑, 시가로는 28억 원어치입니다. 동남아에 수출됐던 국산 담배로 일수입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기 전 세관 단속에 적발된 겁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에 밀수된 담배는 310억 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 49억 원과 비교해 6배가량 늘었는데 부산항에서도 담배 밀수가 폭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올해 전국적인 통관 실적이 5에서 10%가량 줄었고 전체 밀수 규모도 감소세이지만 유독 담배 밀수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산항을 거쳐가는 환적 화물의 특성상 직접 검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허점을 이용해 담배 밀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사 정보부터 운송 차량 정보까지 보다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빅데이터 추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통관 정보 그리고 해외 관세청 정보까지 다 통합을 해서 빅데이터의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이고 그를 통해 저희가 우범 화물의 국내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 직접 검사의 비율을 늘리는 등 담배 밀수 차단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네, 부산은 밤사이 추가 확진 환자 없이 13일째 코로나19 발생 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누적 확진 환자는 144명, 입원 환자는 3명입니다. 한편 경남 양산의 5번 확진자와 접촉했던 부산 거주자 23명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양산 5번 확진자가 해운대구 좌동의 영산포 홍어 음식점을 다녀간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지난 4일 저녁 시간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항 이용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4년 전 김해공항 확장안을 결정하고 추진 중인데요. 근데 과연 이게 적정하냐는 의문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 이후 정부가 이미 위험한 공항으로 지정해 놓고도 여길 다시 확장한다는 얘기인데요. 김해공항 확장을 고수해온 국토부가 재차 시도한 이착륙 시뮬레이션 계획은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발생한 중국 항공기 추락 사고는 항공기가 김해공항 활주로에 선회 접근하는 과정에서 산 정상과 충돌한 겁니다. 조종사들의 마지막 교시는 고어 라운드, 즉 복행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 멀리 왔다는 걸 알았을 때는 고어 라운드 복행을 해도 이미 늦은 상태. 고어 라운드는 활주로에 근접한 항공기가 막천후 등의 이유로 착륙에 실패해 재-이륙하는 비상 절차입니다. 김해공항에선 평균 하루 한 번 이상 고어 라운드가 발생합니다. 인천의 3배, 김포공항의 4배를 넘습니다. 그만큼 착륙이 어려운 공항입니다. 김포에서 떠서 오면서 부산 벌써 날씨가 활주로가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 다들 그때부터 이제 긴장을 가슴속에 돌덩이 하나를 더 넣고 이제 비행. 그런데 검증 과정에서 김해공항을 확장할 경우 고어 라운드 때 산과 충돌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확장안을 줄곧 주장해온 국토부는 이 결과를 뒤집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재차 시도했지만 검증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신활주를 놓음으로써 기존의 활주로가 갖는 위험성도 서클링 빼고는 더 위험성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비교해 볼 때 이게 전혀 덕이 되지 않는. 이에 따라 국토부의 주장이 일부 힘을 잃게 됐으며 그동안 진행해온 검증 내용을 바탕으로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는 내일 최종 보고서 1차 초안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네, 이렇게 이달 말에 나오는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를 앞두고 부산 경남 시민단체들이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촉구하며 국회 상경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관문공항 건설을 놓고도 정치적 해석을 달리하면서 좀 미묘하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만은 기자의 보도 들어보시죠. 부산 경남의 3개 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 시도를 중단하고 가덕도에 동남권 관문공항을 조속히 건설하라는 겁니다. 이어 정부 서울청사를 방문해 24시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낭독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부울경 시민들의 공개 사안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부울경 800만 시도민은 정세균 총리가 미래를 위해 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확신합니다. 부산 민주당 국회의원 3명도 기자회견 자리에 동참해 동남권 관문공항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관문공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며 검증위원회에 이에 맞는 제대로 된 검증 결과를 촉구했습니다. 일단 공항 확장안을 통과시켜 놓고 추후에 협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절대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확정이 그대로 된다면 삽을 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부산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김해 신공항 재검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더 이상 부산 시민들을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에서도 2명을 제외한 부산통합당 의원 대부분이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산 여야의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낸 겁니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는 빠르면 이번 달 말 김해공항 확장안의 적정성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발표한 5월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르노 삼성차의 5월 생산량은 6,500여 대로 1년 전보다 55.4% 감소했습니다. 내수 판매는 신차 XM3의 본격 생산으로 1년 전보다 72.4% 큰 폭으로 늘었지만 닛산 로그의 미국 수출 중단과 또 이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5월 수출은 1년 전보다 83.2%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르노 삼성차는 전국의 직영 서비스 센터 일부를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실련이 송도 해상 케이블카 협약에 공익 기부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구 송도 해상 케이블카 사업 재협약을 앞두고 사업 수익 일부를 공공 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부산경실련은 오늘 성명을 내고 사업 시행자에게 100% 수익권을 주는 기존 협약은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실련은 이어 사업자가 송도 케이블카 수익을 독점하고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 기부는 소홀하다며 재협약을 통해 사업의 공공성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기장군 정관면의 한 폐기물 보관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벽면과 굴삭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직원들은 모두 퇴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쌓여있던 폐기물에서 자연 발화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가 소방관들의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구조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2020 상시 소방훈련 최우수팀 선발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선발대회에는 화재 진압과 구조 구급 등 3개 분야에 걸쳐 33개 팀 120여 명이 참석했고 분야별로 선정된 최우수팀에게는 상장과 포상금 등이 수여됐습니다. 소방본부는 앞으로도 각종 대회와 훈련을 통해 소방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340만 부산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